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HLB 주주님들. 이 HLB 같은 경우, 제가 이 하한가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고, 이제 HLB가 이 CRL 발행이 났는데, 이 CRL 발행 또한 3% 정도가 이 정확한 팩트를 말했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. 그리고 무엇보다 이 HLB가 현재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모소는 있지만, 하지만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이 기대감을 좀 눈여겨봐야겠죠. 뭐 이런 기대감이나 이런 거래량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, 제가 이 아스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 아스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 HLB가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좋은데, 여기에 있어서 이 앞으로의 방향성이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제가 시나리오를 그려봤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, 무엇보다 이 HLB의 과거, 이 과거의 흐름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도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아스코가 세계 3대 이제 암학회인데, 이 HLB가 현재 이 파이프라인이 이 간암에 대해서 이제 좀 치료를 하다 보니까, 또 적응증 확대 준비 중에 있다 보니까 이번 아스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. 보시는 것처럼 이 지속적으로 이 아스코 기대감의 강세, 이 아스코에 대한 부분이 좀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, 이 아스코가 5월 31일, 바로 이틀 남았죠.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이제 개최가 됩니다.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좋은 이슈가 나온다면 이 HLB가 좋은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지만, 하지만 재료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이 아스코에서 뭔가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만한 이런 내용들이 없다 하면 또 함께 실망 매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, 이 양 방면으로 우리가 함께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무엇보다 6월 4일 날 끝나는 만큼 여기에 있어서 이 아스코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지속적으로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것과, 이 다음 주에 이 흐름이 좀 판별나지 않을까.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,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좀 기사들을 읽어보다가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조금씩 담겨 있길래 제가 좀 내용을 참고해 봤습니다. 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현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 항서 제약책이 좀 힘들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지만, 이 항서 제약 같은 경우 이 FDA 승인을 받은 이 약품만 해도 17건이 됩니다. 이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. 17건이면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항서 제약 체계층이 아니라 이 CRL 발행에 있어서 이 HLB가 공시는 했지만 좀 안 좋은 요소를 좀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만 좀 이야기를 드렸죠. 현재 이슈를 보면 이 HLB는 항서제약은 생물보안법이 규정한 중국 기업에 명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영향이 없다곤 하지만, 보시는 것처럼 미중 갈등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. 왜냐, 현재 더 심해지고 있고, 그런 부분에서 현재 미국의 이 FDA 또한 중국 약물에 대해서 더 까다로운 기준을 평가할 수 있다. 그만큼 HLB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좀 담겨 있길래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, 좀 전달드리려고 이야기를 드렸고, 제가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이 생물보안법과 그리고 미중 갈등의 이 부분에 있어서 이 HLB가 항서 제약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거는, 음, 이제 HLB의 약물이 좀 약간 효과가 데이터가 좋았다 이런 이슈가 좀 더 많이 부각이 돼줘야 이 HLB의 주가의 흐름도 좀 더 긍정적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이 HLB가 주가가 긍정적으로 나갔던 흐름 또한, 보시는 것처럼 이 카멜린 주막 병용요법이 공약학 이 경보에서 성정한 미국 암학회 2024 이 신장과 방광형 분야 10대 연구 결과로 선정됐다라는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됐기 때문에,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31일 날 개최되는 이 아스코가 더 집중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보시는 것처럼 임상 이상 시험 결과 기존 치료제의 생존율을 현저히 뛰어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,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부각이 돼줘야 이 HLB의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긍정적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, 보시는 것처럼 꼭 참고해야 되는 게 있죠. 이 HLB가 최근에 한가 두 번을 맞으면서
주가의 흐름, 이 차트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 수급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이슈가 뜨고 보시는 것처럼 이 HLB 개인은 매수를 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이 손바뀜 형상이 일어났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런 수급 자체에 있어서 손바뀜 형상이 어떻게 또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유가 좀 이제 기업에 대한 내용하고 좀 다른데 이 주가에 움직이는 거는 뭐 재료도 될 수도 있고 재료가 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 대규모 자금이 함께 움직여주면서 이 거래량과 이런 부분이 좀 터져줘야 저는 더 힘이 강하게 받는다고 느껴서 이런 손바뀜 영상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보신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HLB는 이 아스코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좀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 다음 주의 흐름이 정말 중요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아스코에 대한 뭐 이야기에 따라 주가의 변동성이 정해질 수 있다라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이 HLB가 최근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재료가 소멸되면서 사라지는 것보다 휘발되는 것보다 이 아스코가 개최되기 전에 이 어떤 흐름을 좀 나아갈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재료가 휘발되기 전에 좀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좀 나름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HLB 같은 경우 제가 저번 시간에 이때 당시 거래 대금 많이 터져줬던 이 구간의 매물대를 봤을 때 여기서 좀 저항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딱 여기서 저항을 맞고 주가의 형태가 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현재 이 구간에서 이 매물을 좀 소화하면서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와줘야 이 긍정적인 힘으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날 이 아스코나 뭐 추가적으로 이 FDA 승인 우리가 빨리 이루어낼 거다. 여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다시 반영된다면 추가적으로 돌파하는 힘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저항 라인으로는 이 121선과 그 다음 여기간에 매물대가 부딪혔던 이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. 현재 이 흐름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건 이 구간의 지지 라인이 저는 좀 중요할 거다라고 좀 그림을 그려보고 있어요. 여기 보이시면 이 매물대가 부딪혀줬던 이 구간대가 좀 더 중요한 라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라는 것과 근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수급 방면이 저는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 외국인의 기간의 수급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 대부분의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아직 물량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아 추가적으로 주가가 흔들리면서 이 물량을 지속적으로 던져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HLB의 과거의 흐름을 보면 저도 이제 HLB를 욕하고 싶고 뭐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이 과거의 흐름이 좀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. 왜냐 이런 패턴이 2019년 이때 당시만 해도 좀 크게 부각이 됐습니다. 보이시죠? 근데 이때가 이때도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학회 연구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여기에 있어서 뭐 이제 HLB가 이제 FDA 도전하고 데이터도 좋은 만큼 이 미친 듯한 이런 기대가 된다라고 이슈가 좀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데이터가 오염되면서 이 경쟁 약물에 대비해서 좀 유연성이 입증이 실패했다라는 이슈가 제가 이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. 이런 부분에서 좀 현재 패턴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현재도 이제 백인의 데이터가 부족하다. 우리가 임상 데이터가 아직 좀 덜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왜 FDA를 신청을 하고 이 추가적으로 자신들도 알 거 아닙니까? 왜냐 자신들의 약물이니까. 근데 이런 부분에서 좀 안 좋은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아지만 좀 약간 이 기대감을 더 갖고 오려고 좀 더 이렇게 추구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제가 이제 HLB 주주님들을 욕하고 뭐 기업을 욕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이 과거에 이런 흐름들이 너무 많이 보여줬고 과거에도 이제 지속적인 유상증자, 무상증자, 이 꾸준 권리락 이런 부분에서 국가의 변동성에 있어서 주주님들이 고생한 것을 제가 생각해 보면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HLB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아스코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되고 제가 앞으로 어떤 흐름을 좀 지속적으로 살펴보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